자, 어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아들의 황제 유학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 일부에 사과를 했는데 오히려 논란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황제 유학이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이 미혼인 두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이 장차남이 포르쉐 사주고 벤츠 사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정의에서 탈루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가려야 되고 하는. 부부가 이게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서 좀 이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예. 지금 조동호 후보자의 두 아들이 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예. 하나는 벤츠를 타고 하나는 포르쉐를 타고요. 예. 아주 비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제 유학. 그렇죠?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유학비 7년에 7억 송금했다면 1년에 1억씩 든 거예요. 1년에 1억씩 예. 그러니까 생활비를 뭐 보내준다는 글쎄 미국 유학 보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학비랑 뭐 생활비 들으면 그 정도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네. 1년에 1억씩 부는 겁니다. 그다음에 차가 저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어떤 그 여론에는 저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포르쉐 벤츠 차량을 구입했다. 유학생이 거기서 뭐 네. 직장 다니고 자기가 돈 벌어 산 것도 아니고 네. 부모님이 고생해가지고 생활비에 유학비 대주는데 차까지 사줬다는 거예요. 포르쉐와 벤츠를. 거기다 이제 월세 240만 원짜리 아파트. 저 사실은 뭐 아파트도 어느 지역에 위치한 이런 걸 따져서 정말 고가인지 아닌지 좀 봐야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 200만 원, 240만 원짜리 아파트를 유학생이 산다는 거는 좀 네. 납득이 안 되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황제 유학 아니냐라는 뭐 그런 좀 비판들이 좀. 근데 이 조동호 후보자가 즉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근데 유학비로 1억을 보내주면은 연봉 다 보냈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7년에 7억을 송금했으면, 네. 그럼 결국 이제 본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다른 이제 뭐 월급 말고도 다른 부분으로 부수입이 있다. 아하. 그걸로 생활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생활비를 어쨌든 두 부부가 생활하시는데도 일정 부분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다 했다고 하면 약간 저건 좀 이해는 안 돼요. 7년에 알겠습니다. 7억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네. 근데 여기까지는 뭐 본인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만큼 해준 부모로서의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이 뭐라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조동호 후보자 부인과 동반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요. 이 내용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총 46번 출장을 갔는데 이 가운데 36번을 아내와 동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요. 공교롭게도 출장입니다. 이거는 사비로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을 간 건데 자녀들이 있는 미국 그 학교 근처로 부부가 항상 함께 출장을 갔습니다. 또 샌디에고를 주로 많이 가셨어요. 그죠? 장남과 차남이 그 유학한 곳에 아주 일치하고 있어요. 2013년 이전까지는 단 한 차례도 이런 데 간 적이 없어요. 졸업식은 간 같이 것 같습니다. 갔죠, 그죠? 네, 그 부분 같이 잘못된 것 갔죠. 같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이걸 교수님께 예,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미국 출장을 갔다 그러면 이거는 연구비거나 예. 공금일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근데 아내가 동반을 했고 갈 때마다 매번 아들이 있는 학교 근처에 갔고 시기가 입학식과 졸업식과 똑같이 겹칩니다. 그건 좀 이상하죠, 사실은. 네. 그건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네. 이제 조동호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아내의 비용은 개인적으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가고 시기가 졸업식과 입학식과 겹쳤다고 하면 일부러 그 시기에 맞춰서 거기를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왜냐면 미국 출장을 가는데 뭐 예를 들면 세미나를 저도 뭐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 무슨 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그게 꼭 입학처라고 졸업처라고 겹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도 마찬가지죠. 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꼭 그 자기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만 행사가 이루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저렇게 하려면 일부러 거기를 찾아야 돼요. 예컨대 만약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 어느 지역을 찾아 자기 자녀가 있는 지역에 찾아서 거기서 혹시나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에 일부러 가는 거죠. 아하. 그런 방식으로 갈 수는 있겠죠. 물론 네. 뭐 조동 후보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그러나 횟수가 36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네. 저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겹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36번이나 같은 지역에 자녀가 유학하고 있는 같은 지역에 갔다고 하면은 네. 저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수인 부장. 네. 일단
황제 유학 논란 그리고 배우자와 동반해서 같이 출국했던 부분 이 부분도 다 사과를 했어요. 예. 사과를 했는데도 국민 정서에 안 맞아서 그런가요? 좀 논란은 지금 더 확산이 되고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가령 네.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1억 원을 매년 송금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학생 아들이 탄 차가 한화로 3천만 원이 넘는 포르쉐 자동차예요. 3천만 원은 아니겠죠? 중고.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지금 맞아요. 의원들이 신고 자동차. 의혹 제기를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요구를 제대로 못 들어줬다. 그래서 유학 간 뒤로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줬다. 이런 답변을 했어요. 네.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과연 맞을까요?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장차남 이 두 아들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채용 비리, 군복무 특혜. 이 두 개는 또 뭡니까? 이재명 차장, 이건 예. 뭡니까? 그러니까 장차남 채용 비리 의혹은 이겁니다. 지금 사실 인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이제 채용을 할 때 인턴 그렇죠. 경험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업 전쟁의 시작이 인턴부터인데 자 지금 이제 두 아들을 금턴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남의 경우는 이 조동 후보자가 사회이사를 맡았던 회사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차남은 본인이 교수로 재직했던 카이스트에서 또 인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차남의 인턴 채용 과정에 특히나 이게 공지가 없으니까 공개 채용이 아닌 아하. 그런 공개 채용 방식이 아니고 인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가 흔히 얘기해서 백을 써서 힘을 써서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요. 병역만 하더라도 장남이 카이스트에서 통신병으로 근무를 했는데 당시 통신병은 대부분 다 이과 계열 친구들이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네. 통신 쪽이니까요. 그런데 장남은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경공과 무관하게 통신병 갔다. 이것도 근데 당시에 근데 흥미롭게도 조동 후보자가 그때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아버지가 힘을 쓴 게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채용 비리, 군복무 특혜 의혹까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또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네요. 이 군 복무 둘째 아들은 군에서 복무한 637일 가운데 총 98일의 휴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닷새 한 번 군대 있을 휴가를 때 나왔다고 하니까요. 2년 10개월 근무하면서 한 열흘 나왔었나요? 그렇죠? 그 정도 20일 이내로 휴가를 나오는 게 정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자, 어쨌든 오늘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오늘 인사청문회 평가를 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통과가 그리 쉬울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말로 막막함을 느끼셨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방의 경우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엄호하기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후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후보고 비리종합 세트다. 위장 전입에 아들 인턴 채용 특혜 연 1억에 달하는 송금을 통해서 호화 유학을 황제 유학을 한 아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R&D 연구비로 더구나 부인과 함께 30몇 회에 달하는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이 있었죠. 혹시 본인이 장관 후보에 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랬는데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장이 막 웃음바다가 됐죠. 술렁였는데 네. 지금 이분도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혹시 이쪽 여당 쪽에서 아니 정부 쪽에서 다른 시선을 이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후보를 낸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여의도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저 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는 쉽게 말해서 김현철 일병 구하기 아니냐. 아하.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서 그런 막말을 쏟아낸 사람이 장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다주택자를 옥죄는 그런 정부에서 1가구 3주택에다가 네. 증여 문제, 뭐 갭 투자 다 나온 국토부 장관 후보자 흠결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분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이 후보는 그럼 괜찮겠네라는 비교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야당 나오거든요. 공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아하. 선수를 치는 것 아니냐. 아하.
이 정도는 양보할 수 있다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가령 이번에 그 조동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 8일에서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출장 갔다 왔다 가면 그 한가운데 6월 9일이 아들 졸업식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관 청문회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지켜보겠습니다.